3.1혁명 103주년 기념 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칸트. 예, 칸트의 방법론에 대해서 했었고요. 칸트의 방법론이 뭐라고요? 초월 경계 그거 예. 나가보는 거. 뭐 여행도 좋고 경계에서 나를 제3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 예. 이게 되게 좋으셨나 봐요. 그리고 또 칸트의 루틴. 예. 다들 좋았다고 많이들 막 나누시고 또 없냐 그래서 또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고마워요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 들어보셨습니까? 예. 먼저 말씀드릴게요. 위로와 절망을 함께 얻으실 겁니다. 자, 먼저 데카르트는요. 자, 뭐가 생각나세요, 데카르트? 아시는 거? 과자? 네.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칸트도 그렇고, 그렇죠? 데카르트는요, 일단 1596년 프랑스 출생이에요. 프랑스. 지금 프랑스에 가면요, 데카르트 고향을 아예 데카르트시라고 해놨어요. 우리나라 세종시 마냥. 예, 데카르트시가 있어요, 아예. 우리 칸트는 예, 1700, 1800년 그 사람이었죠. 그거보다 오래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많이 봤죠, 얼굴? 예. 다행히 철학자들은 다 못생겼어요. 예. 모든 게 다 머리로 갔는지 외모에는 그렇게 썩 예, 좋아요. 온 유럽을 싸돌아다녔습니다. 칸트랑은 반대죠. 네, 칸트는 지 고향에 콕 처박혀 있었고 데카르트는 온 유럽을 돌아다녔어요. 그리고요. 직업이 강사, 작가, 과외, 용병, 광학, 엔지니어, 의사가 직업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돈을 벌었어요. 자, 지난번에 칸트는 특이한 게 프로 당구 선수 있었죠. 데카르트는 특이한 게 여기는 안 적었지만요. 프로 도박사. 예, 타짜가 우리처럼 손기술 부리는 게 아니라요. 포커 확률 계산으로. 머리가 엄청 좋았으니까 확률을 계산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네. 자, 그리고 강사라는 거는 아는 게 많으니까 가르쳤겠죠. 돈 벌었겠죠. 작가는 책을 썼어요. 과외는요. 주로 왕들을 데리고 과외해서 왕들한테 가르쳤고요. 그 용병 특이하죠. 자, 칸트는 몸이 너무 약했어요. 칸트 약한 몸인데 내가 돈을 벌어야만 했어요. 가난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만든 게 루틴이에요. 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몇 시에 일어나서 뭘 얼마큼 딱딱딱딱 정해진 걸 먹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운동을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내 일을 해야 되니까 루틴을 만들어서 내 건강을 유지했어요. 칸트는. 데카르트는요. 몸이 약했어요. 근데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내 건강을 유지했느냐? 좋은 거 먹고 푹 쉬고. 칸트랑은 정반대죠. 우린 다 칸트잖아요. 돈 없잖아요. 일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예. 우리 쉰다고 누가 안 먹여주잖아요. 여러분 루틴 꼭 하세요. 그러니까. 예. 예. 그리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빠가 야, 너 한번 그러면 펜싱이나 배워볼래? 돈 많잖아요. 유럽 최고의 간단하게 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를 데려온 거예요. 하다 보니까 재밌네? 원리가 이해됐어요. 그래서 펜싱으로 웬만한 사람 한두는 꺾을 정도의 실력을 갖췄어요. 예. 자, 그리고 이 사람의 별명 침대 위의 철학자, 늦잠, 뒹굴 이해되시죠? 예. 10대 중반에 학교에 들어갔어요. 배워요. 근데 몸도 약하고 또 이 사람이 잘 머리 좋은 거 아니까 그 기숙사 교장 선생님이 오케이 데카르트 넌 인정. 너만 아침 10시까지 등교해. 넌 인정. 그러면 9시에 일어나서 뒹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뒹굴해서 뭐 하십니까? 핸드폰이나 뭐 그런 거 하죠? 데카르트는요. 여러분 철학자는 어차피 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침대 위에서 철학했어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침대 위에서 요거만 없애시면 돼요. 핸드폰만 없으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침대 위에서 온 세계 인류를 바꿔버리는 발견을 합니다. 침대 위에서. 그게 바로 뒹굴다가 좌표계라는 건데 한솔아 넌 데카르트를 알아야 돼. 너는 보면 알아. 봐. 자 여러분 이게 천장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현대 천장 현대.
천장 보니까 이렇게 격자로 이렇게 텍스 문익이 있고 형광등도 있고 환기구도 있고 그러죠. 데카르트가 누워서 여기 천장 보고 있으니까 천장에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있더래요. 근데 파리새끼들이 막 날아다니더래요. 그 파리 보고 저 파리에 어떤 이동의 규칙성이 있지 않을까? 라고 계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규칙성 없어요. 중요한 거. 천장을 보다가 그래 파리가 여기서 두 칸, 세 칸 정도 여기 있었어. 여기서 4.5로 움직이네. 그렇게 있죠. 천장 보고 데카르트가 세계 최초로 X축, Y축 좌표기를 개발했어요.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여기 봐. 여기 3,7에서 4,2로 이동했어. 이런 식으로. 아하! 데카르트가 깨달은 거예요. 평면에다가 X축, Y축을 해서 점을 찍으면 좌표를 표현할 수 있구나. 이게 왜 굉장한 거냐면요. 공간 이건 평면의 점이잖아요. 위치잖아요. 위치를 처음으로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걸 뒹굴다가 천장에 팔이 날아가는 거 보고 개발해냈어요. 여러분 침대에 뒹굴 때 핸드폰만 없애십시오. 핸드폰만. 그렇다고 탭 들지 마시고. 네. 자, 그 당시 수학의 사조를 보면요. 이집트, 유럽 쪽은 기하학이에요. 도형, 입체 이런 거. 그리고요. 예, 인도, 아라비아는 대수학. X, Y, Z 이런 거 방정식 식 푸는 거. 이해되시죠? 여기는 도형, 여기는 식풀이. 이거를 하나로 짬뽕한 게 데카르트라고. 이 좌표계. 좌표도 일종의 도형이잖아요. 그거를 숫자로 표현했다니까요. 이 기하학과 대수학을 하나의 수학으로 만드는 게 데카르트예요. 그래서 수학자 쪽에서는요, 이거 영웅이에요, 영웅. 수학의 통일을 이룬 분이에요. 이게 왜, 그리고 이 정도까지만 하면 특히 제가 한 소리를 지목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현상은 3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단순 정량자와 몇 가지 법칙에 지배되는 운동에 의한다. 어렵죠, 말이? 간단해 이거예요. 공간 안에 있는 어떤 물체는요, 다 좌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좌표가 그 물체가 이렇게 움직여요. 만약에 그 운동 법칙 역시 다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 숫자로 나타낼 수 있어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데카르트 좌표계예요. X, Y. 우리 X축, Y축 많이 배웠죠? 근데 여기서 IBM이라는 회사에서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X축, Y축 거꾸로 했어요. 이게 우리 모니터 화면 좌표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모니터는요, 우리 제일 여기 왼쪽부터 이렇게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왼쪽 위에를 0점으로 잡은 거예요. 데카르트 좌표계를 뒤집어서 화면 좌표계를 만들어서 나온 게 포토샵. 그리고 데카르트가 방에 누워있으면서 왜 천장만 가능해? 공간도 되겠거든요. 왜냐하면 이 높이 있잖아요. X축, Y축, 이 높이 Z축까지 개발해냈어요. 이게 바로 왼손 좌표계, 오른손 좌표계예요. 이게. 공간 좌표계. 그리고 이 왼손 좌표계 있죠? 이걸 사용한 게 3D Max. 알지? 네가 왜 데카르트를 좋아해야 되는지 알겠지? 한소리가 3D 디자인을 합니다. 즉, 그리고 포토샵도 합니다. 한소리가 컴퓨터로 그거를 할 수 있게끔 그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게 데카르트예요. 뭐 하다가? 침대에서 파리 보다가. 여기까지 갔어요, 데카르트가. 네. 그래서요, 현대 2D, 3D 그래픽 이론의 창시자입니다. 데카르트로부터 관성 및 유턴력하게 만들어졌어요. 공간의 운동 에너지 이런 걸 분석해야 되니까. 관성을 처음으로 주장한 게 데카르트예요. 그리고요, 모니터, 포토샵, 3D 디자인의 기초가 됩니다. 데카르트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요, 게임, VR, AR, 메타버스 다 데카르트가 주장한 그 좌표계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요, 인공위성, 로켓, 미사일, 궤도 있죠. 공간에서 날아가는 거잖아요, 다. 그 계산을 다 데카르트 좌표계에서 합니다. 그리고요, GPS 기반 기술이에요, 이게. 엄청난 걸 발견하신 거죠. 우리 삶을 바꿔놨어요. 현실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수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신 분이에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데카르트는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이제부터 또 굴곡이 시작됩니다. 자, 1650년 스웨덴에서 새벽에 과외하다 사망합니다. 웃기죠?
예, 이거 무슨 일이 아닌 게, 예, 크리스티나 스웨덴 여왕이에요. 여러분, 스웨덴은요, 스칸디나비아 반도라 그래가지고 영국보다 더 북쪽에 있어요. 꽤 추워요. 꽤 추워요. 근데 데카르트는 몸이 어떻다고요? 안 좋아요. 침대에서 뒹굴뒹굴 해야 이 사람은 몸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이불 밖은 위험한 사람들. 딱 데카르트. 근데 크리스티나 여왕이 데카르트 보고, 야, 와서 나 과외 좀 해줘. 수학, 과학 그렇게 잘한다며? 하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싫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미친 여왕이 군함을 보냈어요. 군함을. 명령은 정중히 모셔오거라. 그게 모셔오는 겁니까? 안 오면 죽여버리겠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예. 데카르트 정중히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여왕이시잖아, 여왕. 시간이 안 나요. 나 새벽 5시밖에 안 돼. 과외를 새벽 5시에 합니다. 데카르트가.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침 10시까지 이렇게 퍼질러 누워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5시에 일찍 일어나서 과외를 하라 그러니, 그것도 왕궁에서 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4시 반쯤 일어나서 마차 타고 왕궁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왔다 갔다 하다 폐렴 걸려 죽었어요.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에 50대에. 그래서 이 크리스티나 여왕은 그 당시 유럽에서 막 문매를 맞아요. 지 욕심 때문에 영웅을 죽였다고. 그리고 결국 왕좌에서 물러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희한한 일이 생겨요. 지금 스웨덴에서 죽었죠. 일단 스웨덴에서 매장을 했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이동하려고 몇 번에서 이장을 했어요. 그 와중에 사람들이 미신을 또 떠올린 거예요. 데카르트가 워낙 똑똑하고 천재잖아요. 그 뼈를 갈아 마시고 그 뼈를 가지고 있으면 뭔가 좋은 효험이 있을까봐. 데카르트의 뼈가 이장할 때마다 한두 개씩 사라집니다. 이 스웨덴 여왕이 끝까지 하나는 지켜줬어요. 그게 바로 해골. 이게 현재 보관되어 있는 데카르트 해골이에요. 잊어버렸어요, 다. 데카르트는 현재 이렇게 해골이 남아있어요. 그쵸? 이게 데카르트의 최후였어요. 진짜 이불 밖은 위험한 사람이었는데 이불 밖에서 과외하다 죽었어요. 자, 그리고 데카르트는요, 이제 그 철학 중에 이 이원론이라는 게 아주 나중에 변질돼서 나빠지긴 했지만 그 당시에 획기적인 거였어요. 뭐냐? 먼저 1616년 가릴레이 종교재판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예, 가릴레이가 천동설을 주장해요. 아니, 지동설. 지구가 돈다고. 예, 태양을 중심으로. 근데 그때 어떻게 했죠? 그래서 종교 재판을 받아요. 예, 너 이단 새끼야! 이러면서 종교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회개 후에 가릴레이가 엄청난 처벌을 받아요. 회개는 뭐냐? 내가 만들어낸 이 지동설은 다 가짜입니다 라고 사인을 하고 엄청난 처벌을 받아요. 뭔지 아십니까? 시편 암송이에요. 너 이 새끼 너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임마 이러면서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 새끼야 지구가 돈다 그러지. 너 시편 외워. 가릴레이 되게 쫄았거든요. 화형이에요? 저 어디 목매 사는 건가요? 했는데 시편 외워. 여러분 근데 시편이 150편까지 있거든요. 가릴레이 천재잖아요. 3주 만에 다 외웠습니다. 천재잖아, 천재. 예. 우리랑은 다르잖아요. 그리고 깔끔하게 나왔어요, 그냥. 네. 자, 이때 데카르트가 쫄았어요. 왜냐? 데카르트도 이미 자기의 데카르트 공간 좌표계를 만든 게 데카르트잖아요. 거기에 태양 넣어보고 지구 넣어봤더니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게 맞아요. 지동설이 맞는 거예요. 근데 관성의 법칙 이런 거 다 했더니 수학적으로 이미 맞는 걸 깨달아요. 근데 데카르트 저렇게 가릴레이가 저렇게 잡혀가서 고문당하는 거 보더니 안 되겠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과학 수학을 포기해버린다 이때. 그리고 쫄아서 과학 수학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전 이게 너무 열받아요. 너무 열받아요. 뉴턴 이 이후로 100년, 200년 지나서 뉴턴이 이걸 다시 복권했어요. 간단하게 수학이 이 종교재판 때문에 수학과학 천문학이 200년이 느려졌다고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이때 데카르트가
관성의 법칙, 행성, 궤도, 연구, 장, 이론 이런 것들을 다 하다가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이후 철학에만 매진합니다. 그리고 회의. 여러분, 회의라는 게, 자, 회의합시다, 미팅, 모여서 이거 아니에요. 회의는요, 내가 이런 거에 회의적이야. 이런 거 있죠. 회의는 보통 우리는 부정적 생각이 되는 생각이잖아요. 맞아요. 부정적 생각. 즉, 데카르트가 이거 보더니, 가릴레이 사건 보더니 흑화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진실은 없다. 찾아보자. 철학에만 매달립니다. 회의. 이 회의는 다음에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정신 세계와 물질 세계를 분리하는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교회 주장과도 딱 맞는 거예요. 당시 교회는 영계, 홍계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성스러운 것과 세상에 속된 게 있다고. 딱 맞는 거예요. 오, 너 정신 차렸구나! 막 교회에서 칭찬해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정신 세계를 연구하는 건 신학, 철학 등 고귀한 학문입니다. 오, 맞아. 그때 교회에서 그렇게 했죠. 근데 물질 세계, 우리 눈에서 보이는 세계 있잖아요. 그거를 연구하는 거는요, 물리 수학이에요. 이거는 찌질한 거예요. 두 개 다른 겁니다 하고 분리를 해버려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분리를 하고 나니까 다음에 뉴턴이 아닌데? 코페르니쿠스가 아닌데? 지구가 도는데?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중세 때까지만 해도 중세 대학은요, 전공, 과목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신학, 철학, 과학이 한 가지 학문이었어요. 이해되시죠? 하나의 학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사제들, 신부님들, 목사들은요, 신학도 했고 철학도 했고 과학도 했겠죠. 그리고 거기다 법학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교황이 제일 교회가 힘이 셀 때였으니까 주장합니다. 야, 이 새끼야, 어디 지구가 돌아야 하늘이 도는 거지, 지구가 중심, 이렇게 주장해버리는 거예요. 힘센 데서. 그게 문제예요. 그게. 이걸 분리를 엄격하게 안 해놓으니까 목사가 엄한데 다 끼어드는 거예요. 교회가 엄한데 다 이렇게 간섭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찬양단 여러분 찬양을 합니다. 근데 목사가 만약에 음악적 소양이 깊고 찬양도 오래 하고 정말 노래도 잘하고 그래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하십시오 지어갈 수 있겠죠. 근데 목사가 자기 감성을 주장합니다. 그렇게 빠른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 않으십니다. 이렇게. 랩이나 락 찬양은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이게 중세 교회인데 지금도 이러고 있죠. 이거를 분리한 사람이 데카르트라고요. 자, 그래서 이때 과학과 신학 철학이 분리가 됐어요. 근데 아직도 교회 안에서는 이거를 하나로 주장하려는 모습들이 있어요. 자,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 동물들, 식물들이 진화를 하고 있다. 교회에서 뭐라 그러죠?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 지금 이때 그 우를 또 지금 범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건 또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분야인데 내가 한 분야에 힘을 가지고 있다고 다른 데까지 다 간섭하려고 드는 거예요, 지금. 이걸 분리하는 게 데카르트라고요. 자, 그리고 데카르트의 철학의 방법론이에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그 철학자의 철학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주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하고 방법론을 가르쳤어요. 자, 오늘은 회의입니다. 회의. 이거 아시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들어보셨죠? 이게 데카르트예요, 이게. 외워주세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근데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좀 멋있게 외우세요. 예. 자, 따라하세요. 코기토, 에르고, 숨. 시작. 코기토, 에르고, 숨. 라틴어예요. 이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예요. 이렇게 외우세요. 좀 있어 보이게. 어디 가서 좀 자랑 좀 하셔야죠. 그대로 외우면 돼요. 이러면 돼요. 코기토, 에르고, 숨. 네. 코기토, 에르고, 숨. 예. 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뭐냐면요. 아주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것은 다 배제,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에 남은 단 한 가지 진리를 찾는 겁니다. 데카르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오감은 불완전하대요.
우리 오감은. 여러분, 헛게 보이는 경우 있죠. 여기 컵이 없는데 컵이 있다고 생각할 경우가 있죠. 헛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잘못된 걸 느낄 수 있고 우리 오감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즉 그래서 데카르트는요. 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등 내 오감으로 관찰된 건 0.1%라도 거짓일 확률이 있으므로 배제. 이해되시죠? 수학적 지식이 있죠. 1 더하기 1은 2. 이것 역시 내 믿음이므로 어떻게 얘기하냐? 어떤 고위 악마가 날 속여서 이럴 때 우리가 구구단은 2, 2, 4, 2, 4, 8 이렇게 외우고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악마의 속삭임으로 2, 2, 3으로 외울 수도 있다. 그러면 그 계산이 다 틀려진다. 즉 수학적 진리 역시 믿음에서 기반한 것이므로 다 없애. 이렇게 하나씩 어떤 사건이나 어떤 진리라고 믿어온 것들을 진짜야? 진짜 진리 맞아? 아닐걸? 회의하는 거예요. 회의. 그 의심하는 겁니다. 그 의심의 목적은 뭐냐? 확실히 믿기 위해서. 즉 진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부터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 기반을 쌓기 위해서 회의한 거예요. 즉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많이 하라 그랬죠. 성경에 관해서. 그리고 질문이라든가 의심 많이 하라고.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따져보라고 상고하라고. 데카르트가 그거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봤더니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 어떤 악마가 나한테 씌워서 날 헛것을 볼 수도 있어. 자 여러분 영화 매트릭스 보셨습니까? 꼭 봐. 꼭. 영화 매트릭스에 보면요 그 영화 속 내용이 어떠냐. 키아누 리비스가요 살아가는 세상이 가짜였던 거예요. 로봇들이 있는 세상을 지배해서 사람을 에너지원으로 쓰려고 캡슐 같은 데 넣어놓고 배터리로 쓰는 거예요, 사람을.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하면 바로 죽어버리더래요. 그래서 사람의 뇌에 칩을 싣고 연결을 해가지고 내가 내 몸은 그 배터리처럼 어디 이렇게 캡슐에 들어있지만 나는 정말 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끔 뇌에 칩을 씹어놓은 거예요. 그게 매트릭스예요. 데카르트가 예언한 세상이에요. 그게. 가정한 세상이에요. 즉 우리도 지금 매트릭스 아닐 수도 있다라고 데카르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요. 의심 결과 계속 의심하고 생각하고 회의하고 막 계속 한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 이렇게 의심하고 생각하는 나는 확실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는 나야말로 확실히 존재한다. 라고 데카르트가 이 명제를 낸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현실에 적용해 볼게요.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생각하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침대 위에서 뭘 없애라고요? 네, 그걸 없애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데카르트는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육체는요, 기계일 뿐이다. 이 사고력, 생각이 진짜고, 육체는 기계다. 그러면, 생각 못하는 동물들은요, 강아지는요, 동물도 그냥 기계다. 라고 주장했어요. 현재 동물 애호가들에게는 원수 같은 주장이겠죠. 근데 이렇게 주장했어요, 데카르트는. 자, 이게 데카르트의 방법론입니다. 자, 근데 웃긴 게요. 여기서 또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고 있는 어떤 물체 있죠?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여기 서서 저 카메라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카메라와 저는 대충 5m가 떨어져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저 카메라에 반사된 빛이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저 카메라에 반사된 제가 지금 보는 저 빛은 5m 전에 5m 빛이 날아오는데 어쨌든 시간이 요만큼은 존재하겠죠. 그 전의 빛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태양빛 있죠. 대충 8분 전의 빛이에요. 이렇게 말을 할게요. 태양이 이렇게 눈에 보기에 움직이는 것 같죠. 실제 태양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거기보다 8분 정도 앞에 있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게 양자역학의 기본 불확정성의 원리예요. 이게. 즉
어떤 물체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이동한다면 나는 그 이동 후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불확정성의 원리 양자역학에서는 확률로 나타내요. 확률로. 그 물체가 여기 있을 확률 90% 이런 식으로. 모든 걸 100%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데카르트의 의심에서 나온 거예요. 데카르트는 0.1%라도 거기 없을 확률이 있으면 다 거짓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발전시킨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고 불확정성의 원리고 양자역학이에요. 본인은 가릴레이가 그렇게 당하는 거 보고 너무 무서워서 수학, 과학은 때려치고 철학만 한다고 철학만 한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철학이 나중에 19세기 와가지고 이렇게 현대 물리학의 기반이 됐습니다. 이게 데카르트였습니다. 자, 그래서 칸트와 데카르트 비교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극과 극이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 그리 마련한 것들은 우리 생활에 많이 쓰이고 유용해요. 좋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가는 방법은 달라요. 칸트는 철저한 자기 절제와 루틴과 그리고 자기 모든 걸 다 책으로. 그렇죠? 데카르트는요. 모든 걸 다 침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맞는 거 하시면 됩니다. 루틴이 꼭 100%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답답해서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환경을 고려하시면 루틴이 필요해요. 더 돈 없잖아요. 칸트처럼. 그렇죠? 루틴이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때로는 데카르트처럼 여유도 필요합니다. 그 강박에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까 뭐 정유리가 있다 여행 간다 그러더라고요. 어디로? 적극 추천합니다. 그런 거 좋아요. 데카르트는 모든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현장을 보지 않았어요. 거기 침대에 누워서 늘 철학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데카르트의 의심 있죠, 의심. 의심에서 끝나면 이건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이에요. 근데 믿기 위한 의심이었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학문으로 발달해서 결국 양자역학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따지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따져보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따져봐야 그 결론으로 믿음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질문 많이 하시라고. 제가 인문학 강의하는 것도 그겁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따져보시라고. 더 많이 생각해보시라고. 데카르트는 수학, 과학을 못하게 되자 그 머릿속으로 온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따져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그걸로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